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예, 크레이저 커피 대표 전기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린 것의 2탄으로 이제 입지 선정, 이제 목을 찾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다니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 자리 찾다 보면 결국 방법이 인터넷이라든가, 요즘은 인터넷에서 많이 찾죠. 인터넷이라든가 직접 현장 다니면서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그걸 이제 매물을 찾아내는 방법인데, 얼마 전에 그게 뭐지, 채널 뭐더라, 경제 관련 채널에서 이제 창업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다들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업체와 친해지라, 뭐 그런 조언들을 하는 걸 봤는데, 뭐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제 부동산 중개인과 친해지지 않으면 좋은 매물은 얻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 바가 한 반반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사실 뭐 부동산 중개인들을 너무 믿지 말라는 주의예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창업 초보 시절에 부동산 말만 믿고 이제 거래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권리금이 엄청 과하게 있었다는 거, 그거 알고 난 뒤에 진짜 분통 터지더라고요. 정말 속이 천불이 나죠. 말이 몇 천만 원이지, 그게 실제로 그걸 세이브해서 운영 자금으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점포 매매는요, 어느 누구의 성자도 없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에요. 점포 매매를 성사시켜서 수수료를 취하는 그 중개인 입장에서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누가 이득 볼지 손해 볼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래만 성사시키면 거래 수수료를 얻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좀 더 편하게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파는 쪽이든 뭐 사는 쪽이든. 근데 좀 더 냉정하게 봅시다. 좀 더 냉정하게 보면요, 부동산 업체들은 좀 더 파는 사람 쪽 입장에 서지 않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거래를 성사시켜야 돼요. 어찌되었건 거래를 성사시켜야 수수료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매물에 대해서 안 좋은 게 있다면 가능한 숨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는 좀 더 부풀려서 구매자한테 그 매력을 어필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래야 그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죠? 내가 돈을 벌려면 팔아야 되고, 이 거래를 어떻게든 성사시켜야 되고, 성사시키고 난 후에 이제 이쪽이든 수수료를 받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업체들은 어찌되었거나 파는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지가 바로 이거예요. 부동산 업체의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거. 그쪽 말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물론 부동산 업체랑 뭐 너무 거리를 두는 건 옳지 않죠. 그죠? 자주 들려서 이런저런 매물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뭐 좀 이런 예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저 자리는 정말 좋아. 예를 들면 카페를 하기에는 정말 좋은 그 동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곳, 예를 들면 뭐 떡볶이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카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운영자가 못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사가 안 돼 갖고 진짜 언제 팔지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동산 업체에서 이제 그 사장님이 가셔갖고 한번 뭐 매수자가 있는데 한번 팔아봐라, 내가 좋은 금액으로 유도해서 팔아볼게 라는 식으로 이제 거래를 성사시켜 줄게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 매매를 유도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친해지면 그분들도 사람인데, 그죠? 친한 사람 쪽으로 좀 더 매매를 좀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부동산 업체랑 이제 친해지면 좋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뭐 이런 중개업자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 있죠.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주변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세라는 게 있고, 그 시세 대비 일정 부분 조율해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큰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가 점포 매매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권리금이라는 거예요. 그런 권리금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이 임차인들끼리 거래잖아요. 그렇잖아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끼리의 거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중개인들의 몫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권리금이라는 거. 참 무섭죠. 이게 정해진 금액이 없잖아요. 정해진 금액이 절대적으로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냥 흔히들 이제 부동산 업체의 그 입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되는데, 뭐 이 동네 시세가 이렇다, 저 동네 시세가 이렇고, 그래서 이 정도 주지 않으면 이거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리금에 대한 이 적정가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업자라는 말을 했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부동산 업체의 몫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흔히 이제 인정자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오래된 관행이에요.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참 천재이기도 하고, 참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런 거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 인정자급이란 게 뭐냐면, 한마디로 예를 들어 제가 기존의 카페 사장이에요. 근데 장사가 안 돼서 내놓으려고 그래요.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권리금을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한 이 정도만 받으면 좀 팔릴 것 같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의 권리금을 내놨어요. 난 3천만 원만 받으면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내놔요. 근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래요,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만 받아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럼 3천만 원 받으면 되죠?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쪽에서 그러면 제가 뭐 5천만 원을 받든 6천만 원을 받든 4천만 원을 받든 뭐 당신한테는 3천만 원만 챙겨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 파는 입장에서는 뭐 빨리 나오고 싶으니까 당신이 얼마를 받든 나한테 3천만 원만 쥐어주면 난 나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래를 잘 성사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업체는 잘 성사시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알고 보면 나중에 그 사람한테 5천만 원을 내놓습니다. 권리금이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이구나, 그래도 깎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어찌어찌 깎아서 4천만 원을 깎았어요. 그죠? 깎은 겁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깎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럼 1천만 원을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 업체의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동산 업체가 얼마나 잘 매수자를 설득을 잘하고, 이 중개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뭐 한마디로 쌀라 참 말을 놀리겠죠.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몫이 늘어나는 거죠. 사실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두고 이게 사기다 아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참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를 사기라 하기에도 좀 그런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사기인 근거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권리금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금액이고, 그리고 그 금액이 뭐 과하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일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성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 그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과도한 금액인지 과소 금액인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자기가 발품 팔고 다니면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결국 자기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판단에 의해서 그 권리금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안 하고, 뭐 거래를 뭐 도장을 찍고 안 찍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기라는 거죠. 이 오래된 관행, 이걸 깨부셔야 되는데 이게 깨부실 수가 없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오로지 부동산 업체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고,
발품을 팔아서 그 권리금이 적당한지 아닌지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래된 관행에, 인정 작업이라는 이 오래된 관행에 당하지 않기만을 저는 바랄 뿐입니다. 참 현실적으로 저도 당했습니다. 예전에. 지금이야 뭐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 저도 당했을 정도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발품 팔아서 정보를 많이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창업 준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모르면 오십시오.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